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의 마음을 유령처럼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몇 안 되는 간단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종과 착취로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 답에 따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혹은 해방시키기도 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이긴 했을까 하는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폐허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결속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많은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미성숙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마치 성장이 멈춘 아이처럼 타인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 통제, 찬사, 그리고 쓸모, 즉 효용성입니다. 그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종종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들이 끌리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작은 금이라도 가는 순간,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덜 유용해지는 순간 그 환상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사랑은 극도로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느낍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는 사랑이 항상 조건적이고 거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야말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회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계 초반, 즉 이상화 단계에서는 매력과 과도한 관심으로 당신을 낳기 위해 공감하는 척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일 뿐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으로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고 반응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당신이 문제라고 몰아세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성적인 공감 결핍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교감이 아닌 잘 짜인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망상에 사로잡혀 환상의 세계에 삽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에 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나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 이른바 러브바밍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당신을 완벽한 소울메이트, 구원자, 열렬한 팬, 혹은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캐스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할들에는 모두 대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환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 결점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애정을 거두고 차갑게 돌변하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로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내면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들이 꿈꾸던 버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눈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대본에서 삭제되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왜 그렇게 아팠을까?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내뱉는 모든 말을 검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화는 너무나 강렬해서 생존자들은 종종 그 혼돈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혼란을 깊이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길들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건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은 트라우마 결속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틋하고 끈끈한 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옭아매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라고 물을 때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지워버렸는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영양분을 주고 북돋아주며 가장 아름답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트라우마 결속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깊고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종종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의해 움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이 노출되는 취약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애원했던 바로 그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결코 주지 못했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파괴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극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던 연결감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깊이를 잘못 판단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상처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사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 중 하나는 그 사랑은 진짜였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근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랑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이 당신 자신에게 영양분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무너진 신경계를 재건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세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존중, 공감, 그리고 지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존재의 기반이 바로 그 자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로부터도 학대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의 마음을 유령처럼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몇 안 되는 간단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종과 착취로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 답에 따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혹은 해방시키기도 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이긴 했을까 하는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폐허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결속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많은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미성숙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마치 성장이 멈춘 아이처럼 타인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 통제, 찬사, 그리고 쓸모, 즉 효용성입니다. 그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종종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들이 끌리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작은 금이라도 가는 순간,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덜 유용해지는 순간 그 환상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사랑은 극도로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느낍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는 사랑이 항상 조건적이고 거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야말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회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계 초반, 즉 이상화 단계에서는 매력과 과도한 관심으로 당신을 낳기 위해 공감하는 척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일 뿐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으로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고 반응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당신이 문제라고 몰아세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성적인 공감 결핍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교감이 아닌 잘 짜인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망상에 사로잡혀 환상의 세계에 삽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에 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나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 이른바 러브바밍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당신을 완벽한 소울메이트, 구원자, 열렬한 팬, 혹은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캐스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할들에는 모두 대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환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 결점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애정을 거두고 차갑게 돌변하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로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내면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들이 꿈꾸던 버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눈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대본에서 삭제되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왜 그렇게 아팠을까?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내뱉는 모든 말을 검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화는 너무나 강렬해서 생존자들은 종종 그 혼돈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혼란을 깊이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길들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건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은 트라우마 결속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틋하고 끈끈한 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옭아매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라고 물을 때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지워버렸는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영양분을 주고 북돋아주며 가장 아름답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트라우마 결속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깊고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종종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의해 움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이 노출되는 취약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애원했던 바로 그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결코 주지 못했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파괴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극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던 연결감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깊이를 잘못 판단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상처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사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 중 하나는 그 사랑은 진짜였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근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랑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이 당신 자신에게 영양분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무너진 신경계를 재건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세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존중, 공감, 그리고 지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존재의 기반이 바로 그 자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로부터도 학대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의 마음을 유령처럼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몇 안 되는 간단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종과 착취로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 답에 따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혹은 해방시키기도 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이긴 했을까 하는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폐허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결속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많은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미성숙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마치 성장이 멈춘 아이처럼 타인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 통제, 찬사, 그리고 쓸모, 즉 효용성입니다. 그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종종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들이 끌리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작은 금이라도 가는 순간,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덜 유용해지는 순간 그 환상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사랑은 극도로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느낍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는 사랑이 항상 조건적이고 거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야말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회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계 초반, 즉 이상화 단계에서는 매력과 과도한 관심으로 당신을 낳기 위해 공감하는 척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일 뿐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으로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고 반응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당신이 문제라고 몰아세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성적인 공감 결핍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교감이 아닌 잘 짜인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망상에 사로잡혀 환상의 세계에 삽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에 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나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 이른바 러브바밍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당신을 완벽한 소울메이트, 구원자, 열렬한 팬, 혹은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캐스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할들에는 모두 대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환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 결점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애정을 거두고 차갑게 돌변하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로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내면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들이 꿈꾸던 버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눈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대본에서 삭제되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왜 그렇게 아팠을까?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내뱉는 모든 말을 검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화는 너무나 강렬해서 생존자들은 종종 그 혼돈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혼란을 깊이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길들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건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은 트라우마 결속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틋하고 끈끈한 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옭아매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라고 물을 때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지워버렸는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영양분을 주고 북돋아주며 가장 아름답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트라우마 결속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깊고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종종 깊은 수치심과 자기혐오에 의해 움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이 노출되는 취약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애원했던 바로 그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결코 주지 못했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파괴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극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던 연결감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깊이를 잘못 판단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상처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사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 중 하나는 그 사랑은 진짜였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근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랑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이 당신 자신에게 영양분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무너진 신경계를 재건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세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존중, 공감, 그리고 지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존재의 기반이 바로 그 자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로부터도 학대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의 마음을 유령처럼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몇 안 되는 간단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종과 착취로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 답에 따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혹은 해방시키기도 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이긴 했을까 하는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폐허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결속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많은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미성숙한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마치 성장이 멈춘 아이처럼 타인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 통제, 찬사, 그리고 쓸모, 즉 효용성입니다. 그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종종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들이 끌리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작은 금이라도 가는 순간,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덜 유용해지는 순간 그 환상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사랑은 극도로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느낍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받는 사랑이 항상 조건적이고 거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한 인간은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야말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회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계 초반, 즉 이상화 단계에서는 매력과 과도한 관심으로 당신을 낳기 위해 공감하는 척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일 뿐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으로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고 반응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당신이 문제라고 몰아세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성적인 공감 결핍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교감이 아닌 잘 짜인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망상에 사로잡혀 환상의 세계에 삽니다.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에 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나와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 이른바 러브바밍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당신을 완벽한 소울메이트, 구원자, 열렬한 팬, 혹은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캐스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할들에는 모두 대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환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 결점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애정을 거두고 차갑게 돌변하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로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내면 연극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들이 꿈꾸던 버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눈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대본에서 삭제되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왜 그렇게 아팠을까?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내뱉는 모든 말을 검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화는 너무나 강렬해서 생존자들은 종종 그 혼돈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혼란을 깊이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길들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건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당신이 그들의 인정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은 트라우마 결속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틋하고 끈끈한 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옭아매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라고 물을 때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나를 확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지워버렸는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영양분을 주고 북돋아주며 가장 아름답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트라우마 결속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깊고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종종 깊은 수치심과 자기혐오에 의해 움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이 노출되는 취약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한 연결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애원했던 바로 그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게 결코 주지 못했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파괴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극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던 연결감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깊이를 잘못 판단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상처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사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 중 하나는 그 사랑은 진짜였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당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근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랑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이 당신 자신에게 영양분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무너진 신경계를 재건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세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존중, 공감, 그리고 지지를 우리 자신에게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존재의 기반이 바로 그 자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다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로부터도 학대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의 마음을 유령처럼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몇 안 되는 간단한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종과 착취로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 답에 따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혹은 해방시키기도 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관계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던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진짜이긴 했을까 하는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폐허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